알고 있잖아요. 4.15 총선 결과 공병호 유튜브 박사, 공병호 박사님의 발표문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4.15 총선 결과에 대한 중간 점검, 사전 선거 조작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99.99999% 이상입니다. 공병호 연구소 공병호 TV 대표 1. 총선 결과에 대해 조작론과 음모론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2주 남짓한 집중적인 취재와 방송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식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나라 앞날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선거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권력의 정당성은 공정한 선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는 곧바로 권력의 정당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4.15 총선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가을 들녘의 불꽃처럼 번져간다면 청와대, 내각, 집권여당, 야당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향해 답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나아가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서 의혹을 밝혀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사 착수에 필요한 증거물은 차고 넘칠 정도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기준으로 검찰과 경찰 모두 침묵으로 일관할 뿐 어떤 납득할 만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요건 물건 좀 팔아줘요. 그럼. 이거 반칙하고 앉았잖아 지금. 그 말은 한국을 대표하는 말이 됐다고 썼어요.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선거 의혹이 알았어요. 소리 조금만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경찰서에 잡아가요. 집회 방해입니다. 집회 방해도 실적법 위반이 아줌마 시키면 당해요. 집회 방해입니다. 집회 방해입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벌금 물어요. 원래 목소리 좀 큰데 작게 하라고.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땀나겠네. 선거 의혹이 일면 당연히 보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침묵의 카르텔에 동참하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달래요.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언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을 그 어디에서도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언론이 모두 죽었다는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앞으로 권력의 힘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건을 은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전과 선동을 통해 선거 조작을 제기한 사람들은 올바르지 않다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불변의 진실은 숫자에 맞춰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나 집단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총선 관련 데이터에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진실되게 행동하였다면 진실의 행적이 통계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선거 결과 조작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 행적이 통계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통계는 오로지 일이 일어난 이후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지금 와서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4월 11일과 12일 사전투표와 4월 15일과 16일에 걸친 개표 과정에서 일어났던 결과물은 고스란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범죄 행위가 일어났다면 선관위의 데이터는 범죄 행적은 물론이고 범죄자의 지문까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선관위에 남겨진 4.15 총선이 사전선거 투표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 굳이 말하면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 박성은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 4.15 총선 100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이다. 이런 정도의 사건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 말씀. 수도권에서 특정 정당 후보들이 균일하게 12 내지 13%로 앞서 나가는 것은 사실상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로서 수천만 분의 1에 해당한다. 김좌근 미들 테네시 주립대학 교수. 행성에서 태양이 폭발한 확률이다. 수학잼 고교 수학 선생님 말씀. 21대 총선 결과를 통계 분석으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99.9999%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계학에서는 100%를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4.15 총선에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논객이나 지식이나 정치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 정보, 판단, 인식, 감각 등은 모두 불완전합니다. 이에 반해 숫자는 무자비할 정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사실만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21대 총선 자료를 분석하는 사람이라면 이른바 조작값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선거 결과를 왜곡한 것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신윤섭 서강대 화학과 교수님 말씀은 자신이 조작값을 확인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번 21대 총선의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정당 지지율 차이가 너무 크다는 자료를 접한 후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자료를 찾아서 정말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사전투표 지지율이 당일 투표 지지율에 비해 A당은 유난히 높고 B당은 상대적으로 유난히 낮은 것은 보정할 수 있는 혹은 보정해야 할 가축 오차 조작값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축 오차는 우연히 발생하는 불가축 오차와 대비되는 오차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조작값을 발견하는데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조작값 3, 4, 5, 6. 쉽게 말하면 특정인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 조작을 단행하였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개표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증거가 있는가?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숫자 그리고 조작감만큼 강력한 증거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통계 분석을 통해서 입증된 과학적 사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증거만으로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데려가서 말씀하세요. 여기 방해됩니다. 네, 방해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전선거 결과가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조작했는가라는 과제가 남습니다. 현재 세 가지의 유력한 가설이 게시되었습니다. 첫째, 표 훔치기 모델. 일명 표 갈기 모델. 둘째, 표 빼돌리기 모델. 셋째, 표 얹기 모델. 마지막은 투표함 바꿔치기 등과 같은 오프라인 상태에서의 조작이 줄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제가 내린 잠정 결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이루어졌지만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미뤄보면 20% 표 빼돌리기 공식이 적용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이 작업은 BHY님의 제보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압축을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결론적으로 4.15 총선은 부정선거며 조작선거로 선거의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짓 사기 선거였으니 이 자료가 이 항의 자료가 차고도 넘치며 미국의 미시간 대학 미베인 교수 논문의 두 편이 우리 한국 선거가 부정선거이며 사기선거임이 미국에서도 인정됐으며 지금 백악관에 이 한국 부정선거 청원 10만 명 돌파가 달성돼서 11만 명, 12만 명으로 올라갔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 재미동포 또한 미국 언론계 100여 군데에 이 자료가 퍼져서 지금 한국 총선은 부정선거다 라는 여론이 미국에서 불풀처럼 일어나고 있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침묵하고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무책임한 이런 생활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4글자 부정선거를 검색해 보십시오. 자료가 차고 넘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맡아서 하는 거라요. 예, 안녕하세요. 왜 우산 들고 서 있는지 궁금하시죠? 잘한다. 이렇게 우산은 장래의 의미이고 애도의 의미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드신 분들 막론하고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사실이 슬프기 때문에 우산을 썼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부정선거 소식 들어보신 분들 얼마나 되십니까?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처에서 이에 관련된 증거가 너무도 합리적으로 많이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소설같게도 지금 언론을 다 막아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음모론 같겠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사안에 동참한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알 쟁쟁한 사람들, 뭐 서울대 교수, 어디 대학교 교수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선거 사기 탐지 전문가까지 한국에 대해서 논문을 2차례나 냈습니다. 선거 사기가 확실하다는 논조로요. 사실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면서도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쳐 지나가시고 우리는 한 달 전부터 주장하고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과천에도 선관위 앞에도 많은 사람이 모였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아무도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까? 우리 손으로 일군 100년도 되지 않은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지나가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검은 우산은 애도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애도의 의미로 우산을 쓴 것입니다. 검은 우산의 의미가 궁금하시다면 구글에 네이버에 한 번이라도 부정선거를 검색해주세요. 우리는 할 일이 없어서 음모론을 믿고 여기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이버에 구글에 부정선거를 한 번씩만 검색해 주십시오. 우리가 왜 홍콩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기능했던 우산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런 현수막을 붙이고 강남 한복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시위를 하고 있는지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 좀 작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숫자가 모여서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우선 어제 오늘 퇴근길 통행에 혹시라도 방해가 되거나 그렇다면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 먼 곳까지 왜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우선 저는 어제 퇴근길 통행에 방해가 됐다면 일단 미리 사과를 드리고요. 저는 소위 말하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 먼 곳에서 왜 여기까지 왔냐는 질문에 저는 당당하게 부정선거에 대해 알리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다들 퇴근길에 이런 거 별로 안 듣고 싶어 하시는 거 잘합니다. 5월 11일 14시 민경호 국회의원님께서 사전투표 조작 의혹 진상규명대회 하신 거 풀 영상으로 보셔도 어느 정도 상황 파악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풀 동영상으로 꼭 보시고요. 빨리 찾으시려거든 가세은 민경욱만 치셔도 됩니다. 특정 유튜버를 홍보하려는 건 아닌데 빠르게 찾는 건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꼭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처구니 없게 돌아가는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이 있기를 바라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대요. 여기는 특별히 이렇게 순서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퇴근 중이신 여러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퇴근길 강남 한복판에 우산까지 쓰고 나온 의미를 헤아려 주시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 번만 검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름 있는 국회의원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그리고 그 증거가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조에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었음에도 아무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정이 있었다면요. 선거의 부정은 그 어떤 국가적 위기보다 선행되어 다뤄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몰라서 태평하신 것일 것입니다. 선거 부정은 진실이며 우리는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검색해 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검은 우산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리 선조들이 피땀으로 일군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애도의 의미입니다. 홍콩도 최근에 중국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우산을 썼습니다. 우산은 저항의 의미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사회 속에서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할 짓이 없어서 정신이 나가서 여기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한 명 한 명의 국민이지만 그 누구보다 절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짓밟히면, 자유민주주의가 짓밟히면 그 위에 있는 우리의 삶은 한 번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절대로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보지 않고 관심 없는 지금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한 번만 선거 부정에 대해 검색해 주세요. 구글에, 네이버에 나와 있는 기사가 정말 얼마 없지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을 설득하기엔 충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쪽은 여러 번 검증을 거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반대 측은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짓밟고 아무런 관심이 없고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인 음모론으로 호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언론이 아예 이 중요한 부정선거를 다뤄주지조차 않습니다. 부정선거 이슈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묻히는 것은 설령 그 주장이 정말 음모론이라 할지라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선거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의 근간이며 우리가 이루는 정신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회, 우리가 이루는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바로 선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를 부정하면 우리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 조금의 영향도 미칠 수 없으며 우리가 사는 땅에 조금의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지금 우파와 좌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라를 좀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그 결론으로 터져 나온 것이 작금의 사태입니다.
선거 부정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어떤 언론에서도 다뤄주지 않는 작금의 사태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평소에도 나라 걱정만 하고 사는 열렬한 애국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안이 당장 위태로우니까요. 우리가 만든 이 땅이, 선거로 일궈진 이 땅이 지금 고스란히 도대체 누가 검증해준지도 알 수 없는 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인터넷에 선거 부정을 검색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선거 부정을 검색해주십시오. 강남구에 계시는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지내가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이곳에서 4.15 선거를 여러분들이 잘 치르셨지만 이 선거에 대한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넘기기는, 이 국가가 너무나 우리 개인의 자유를 박탈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함께 이곳에서 4.15에 대한 부정선거를 알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강남 이 지역을 오고 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유를 박탈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찍은, 여러분들이 귀중한 한 표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갔다면 이것은 분명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이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우리 젊은 여성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제는 완전히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 이렇게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고 국가 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씩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바로 포퓰리즘과 베네수엘라의 완행열차를 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목이 터져라, 이 나라가 위기로 가기 때문에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오늘 이 강남역에서 4.15 부정선거에 대한 간절한 호소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인터넷에 4.15 부정선거 한 번만 검색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나라가 만약에 무너지고 이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자유는 점점 없어집니다. 그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자체가 저 공산주의와 합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이렇게 호소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지내가는 우리 젊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부디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 번만 검색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일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바로 지금 지지율이 76%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왜 76%만 나오죠? 저는 99.9%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언론들은 이미 이 권력의
길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제 토지 공개념, 이 강남의 이 좋은 빌딩 이거 다 여러분들이 팔고 싶어도 다 허가를 받아야 팔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가서 여러분 주머니를 더 강탈하는 지금의 이 권력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항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주권 한 표 한 표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젊으신 여러분들 부정선거 한 번만 검색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길도 좁은데 이렇게 우산 쓰고 서 있으니까 솔직히 별로 보기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사전투표로 행사하신 소중한 한 표가 굉장히 떨떠름한 위치에 있다 이겁니다. 더러워도 아주 더럽게 엮였어요. 예, 중국한테. 요즘 다들 돈 벌기 힘드실 겁니다. 다들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1급 12만원 쳐주는 국가가 뽑는 선거 아르바이트, 예, 개표 요원에 왜 중국인이 있는 겁니까? 가뜩이나 지금 투표지 자동 분류하는 기계에 통신망 같은 거 없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랬는데 기계 뜯어보니까 통신 장치가 나왔고 그거 해명도 없는 마당에 왜 중국인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뽑는 그 자리에서 표를 만지고 있냐 이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 앞에 동네 마트 뭐 아무데나 들어가서 과일 파는 칸 한번 보십시오. 어디 사과, 어디 포도, 무슨 농원에서 나온 딸기, 이렇게 뭐 박스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민 세금 따박따박 잘도 박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찌그러진 빵박스에다가 표를 담아두냐 이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관리가 이쁘게 된 것도 아니에요. 과일로 치면은 물로 터져서 떠리로 파는 딸기 같은 거, 예, 그 급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동산 계약이나 뭐 공증 아니면 뭐 좀 드리기 뭐한 말씀이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예. 그때 무엇을 하냐? 이 조서, 이 계약서가 바뀌거나 손상될 것을 방지해서 종이가 여러 장이면 맨 윗장 반만 넘기고 그 바로 아랫종이랑 도장을 찍습니다. 지장을 찍던가. 이게 간인입니다. 이 간인이 온전치 못한 서류는 휴지보다도 못합니다. 휴지는 코 풀 때 쓸 수라도 있지.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개표가 완료된 사전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간인이 온전치가 못합니다. 어긋나 있고 반만 찍혀 있고 개판 5분 전입니다. CCTV도 분명히 법으로는 달아놓겠다고 해놓고 달지도 않고 뭐 어떻게 뭘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볼만한 것도 설치를 안 해놓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표를 갖고 장난치냐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주장 중 하나가 우리나라는 법이 잘 돼 있다, 선거관리법이 잘 만들어졌다 이건데 잘 만들기만 하면 뭐랍니까? 지키질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서버 보전해라, 검찰 수사해라, 선관위 각성해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길 지나시는 여러분들 바쁘십니다. 먼 곳에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놀러도 다니시고. 근데 저도 바쁩니다. 저 대학교 4학년입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취직하려면 영어 잘해야 됩니다. 성적도 좋아야죠. 근데 이제 중국어도 잘해야 할 판입니다. 중국어, 예, 뭐 세계화 좋습니다. 중국어까지 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짱깨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거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180석 됐죠, 민주당. 이제 세금세금 뭐 하려고 하냐면 원포인트 개헌안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100만 명이 동의하면 헌법을 뚝딱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의 조문을 변경하고 삭제하고 추가하는 것까지도 말이죠. 솔직히 머릿수로 저 중국 짱개 새끼도 어떻게 이깁니까 저희가? 이런 짓거리 하려고 지금 중국 등에 업고 선거에 장난질 쳤다 이겁니다. 말씀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주십시오. 자유라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그리고 자유와 함께 내 가족, 내 나라, 내 이웃, 내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지난 날들처럼 즐겁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선거에 대해서, 이 잘못된 선거에 대해 완벽하게 수사해달라고 이 자리에서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무 바쁘시다면 한번 관심만이라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이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사를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이렇게 가본에 짜진 게 아니에요. 그냥 청년들이 알아서 스스로 그냥 특별한 대표도 없어요. 그냥 SNS로 여기서 모이자 해가지고 모이고요. 이렇게 하자 해갖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단결이 잘 되고 있어요. 어떤 게 특별히 형식이 없더라고요, 여기. 오늘은 이제 제가 오늘 두 번째 찍는 날인데요. 여러분, 이 강남에 오고 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이번에 4.15 여러분들이 귀중한 한 잘 표를 만들었네요. 행사하셨지만 이 귀중한 한 표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갔다면 토요일 집회 때 이걸 안 던져서 이거 들기 하시겠죠. 너무 좋아. 그래서 네. 오늘 너무 좋아요. 이 이거. 4.15 부정 역시 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거 강남역에서 이거는 반드시 이거 많이 지나가는 시민들과 그리고 너무 좋을 젊은 것 같아요. 세대들에게 알리려고 저희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핸드폰으로 누리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음껏 행복하게 개인의 네.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 자랑스러운 이 나라가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유가 공기와 같은 건데 이 자유, 공기와 같은 자유가 빼앗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겠습니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고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유를 빨리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의 세금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밝게 하는 이 전기, 이 전력, 이게 다 원자력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원자력을 다 폐쇄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다 폐쇄시켜놓고 지금 1조를 그 원전 한전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지와 국가를 죽여놓고 여러분이 내는 세금, 여러분의 주머니를 감찰해서 저는 특별기로 완전 보여줘. 여러분들에게 배당을 주고 50만 원 주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나눠준다면 단순하면서도 너무 세련됐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세련되게. 하늘에 딱 들어와요. 네. 저거 있을 필요 없어요. 딱 요것만 돼요. 네, 너무 멋있어요. 네. 아, 진짜 머리들 좋아요. 대한민국 젊은이들. 아, 여기도 있네요. 예, 그렇게 볼 때는 뒷소리 쳐도 되겠죠? 아까 그거 같은 여기가 신호등이에요.
신호등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 진짜 처음에. 관심도 없었는데 예. 홍병호 TV 보고 아. 관심 갖게 돼서 한 5월 8일부터인가 예. 찌라시 보고 찾아왔습니다. 오, 그래요. 찌라시 어디에 있었어요? 네, 유튜브나 그다음에 아.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나오는 거 오. 찾아왔어요. 처음부터 믿어졌어요? 이 부정선거라는 게? 잘 안 믿어졌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의혹 네. 완전 작은 것부터 시작했었죠. 그리고 네. 이제 뭐 퍼센테이지로서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알리니까 아직까지는 움직일 때가 아니구나 했지만은 점점 더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지금 이제 조사를 할 때인데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아쉽네요. 네. 지금 윤석열 씨가 너무 가만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 대법원 안에 네. 그 이제 자유연대 분들 네.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있으신데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알면서도 자기가 위험하니까 못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자기 몸 살이다가 오히려 더 저기하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네. 자기 방법을 찾아가지고 맞아요. 대응할 방법들은 있을 겁니다. 아, 그런 생각도 있네. 예. 그러면 좋겠지만. 진짜. 맞아요. 네. 이거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모여요? 이렇게 이 많은 인원들이요? 예? 어떻게 이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모이냐고 어떤 방법으로? 어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어제도 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40명 정도 모이셨는데 오늘 더 많네요. 한 100명 좀 모인 것 같네요. 예, 저도 어제도 찍었거든요. 어제 오셨군요. 예, 찍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유튜버들 다 제가 알려갖고 온 거예요. 네네. 올프레스는 원래 많이 다니는 사람이지만 나머지는 우리 대표님이 모으셨구나. 네, 제가 알렸어요. 아침에 미통당에서 기자회견 많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일일이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얘기했었어요. 허허. 저녁 6시에 꼭 강남 여기가 강남역 그래도 4번 쪽으로 조금 오라고. 나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 많으면 그냥 줄로 쭉 서가지고 종이만 들고 있는데 위에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네,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젊으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 여기 많이 지나가잖아요. 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볼 거예요. 맞아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3일 남았으니 꼭 어.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맞아요. 홍보 좀 해보세요, 좀 더. 조금 더 홍보해주라고. 좀 더 나오게. 홍보요? 예, 제가 편집해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좀 많이 나올 수 저도 있도록. 어제 민경우 저희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이야기하시기를 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설명과 잘못된 거 내부자 발언 같은 것까지 말했는데 언론 조작이 뭐 이전부터는 있었지만은 그런 게 오늘 아침과 어제 저녁에 어떻게 적혔는가를 제가 살펴보니까 너무 필요 없는 내용으로서 왜 했느냐라는 식으로만 강조했고 진중권 이제 동양대학교 저도 동양대학교 학생이었지만은 그래요? 예, 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이 정말 이제 너 조금 더 자세하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라. 지금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던졌던 거를 부풀려가지고 너 잘못했으니까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라는 꾸지람하는 그런 호통의 모습으로서 뉴스를 작성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이거 진짜 언론사들 갈 대로 갔구나. 언론들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언론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라 뒤지는데 국민들이요 언론을 되게 많이 믿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TV만 켜면은 나오니까 이제 유튜브는 TV 켠다 이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나라라서 그렇구나. 여기 이렇게 친한 사람도 있어요 이 안에? 없어요. 와, 근데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잘 모이고 아마 지금 중요한 뭐 원하는 게 같을 거니까. 다들 마음이 같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마음이 하나예요. 뜻이 하나고.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이 하시고요. 저도 될 수 있으면 안 빠지고 금요일까지 나오려고 해요. 저도 금요일까지 나와야죠. 일단 최선을 다 해봐야죠. 뭐 되든 안 되든. 토요일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토요일 1시인가? 2시에. 서초에서 2시 만에 듣죠. 맞아요. 저번 주에 했었거든요. 뉴스타운. 저도 참여했었어요. 그랬어요? 네. 너무 사람 많아가지고 그쵸? 저는 되게 많이 앞줄에 왔잖아요. 있었습니다. 앞줄에 계셨구나.
저기 이렇게 청년들이요, 여기 있는 팀들이 좀 무대에 올라가서 좀 이렇게 연사도 쓰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순서가 전혀 없어가지고 약간 좀 미리 아쉽더라고. 알려줬으면은 하고 싶은 말들을 준비했을 건데 몰랐구나. 이게 와서 하라 하면은 부담되죠. 갑자기 하라면 엉뚱한 소리 할거 준비 봐. 없이 하니까. 그치, 준비하고 하는 게 훨씬 낫죠. 실수 안 하고. 또 이번 주에는 꼭 여기 팀들이 좀 이렇게 무대에 섰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예, 저는 그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전혀 안 쓰더라고요. 해서 좀 아쉬웠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기 5월 5일 날 과천에 오셨잖아요. 과천에 왔어요. 예. 저는 다 쫓아다녀요. 과천에도 오셨잖아요. 네, 갤러리. 과천. 예. 맞아요. 저 어린이날. 그때. 아니, 저 어린이날 때는 안 왔었어요. 그래요? 저는 갔었거든요. 그래갖고 토요일 날 한당일에 우한 갤러리가 좀 나오겠구나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 주에는 꼭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몰랐었구나. 몰라가지고 참석을 못했답니다. 이제 기성 세대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다 행동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너무 무관심하시고 자신의 생업에만 사업과 자기 관심사에만 이렇게 시간을 쓰시고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이 나라라든지 국가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데 초등학생인데 왔네. 이뻐라. 초등학생도 참석했어요. 구공 메아리 꼭 보세요. 저는 일일이 다 편집해서 올리거든요. 구공 메아리. 네, 꼭 들어가서 보세요. 내일 내가 올릴게요. 네. 이거 우산 들고 있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이거 계속 들고 있으면 팔 아파요. 근데 참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참고. 그다음 돌머리게 해가지고 이겼다고 하면은 저희는 수요가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은폐하고 가리고 그다음에 저희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음모론을 자꾸 이걸 제시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도 책을 읽고 있다가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아까보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표가 나왔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들통나는 거짓말만 이렇게 하고 있는 선관위에 대해서 궁금할 뿐이며 그 다음에 정치인분들한테 이런 걸 저희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애들이 다 말을 잘해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1, 2분만 투자해서 부정선거 한 번씩만 검색해주세요. 갈 길 바쁘시지만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과연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부정선거 한 번만 검색해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는 검은 우산을 쓰고 검은 옷을 입고 모였습니다. 슬펐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게요. 그런데 슬퍼하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죽었어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계속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려면 사회 구조가 이렇게 뒤틀려 있고 뭔가가 제대로 정직하게 기능하지 않고 있다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부당한 게 너무 오래되면 사람은 그걸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양심적인 많은 분들의 제보와 똑똑한 한국인들의 협조로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부정선거 한 번씩만 댁에서 검색해주세요.
이렇게 다 끝나갈 상황에 새로이 자유민주주의가 태동할 기회가 생겼으니 사실상은 기쁜 일이고 그나마 희망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댁에서 귀가하시면서 휴대폰 만지시면서 부정선거 한 번만 검색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 한 번만 검색해 주세요. 양천구에서 온 조성익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입니다. 그 형태로 표시하고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을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했다. QR코드는 2차원의 바코드의 한 종류라고 주장을 하지만 QR코드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바코드의 정의와 명확하게 부합치 않다. 공직선거법 제79조에 정규 투표에 어긋난 것은 무효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사전투표용지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표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 사전투표 권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해서 사전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반 번호를 안 떼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교부한다. 일일이 도장을 찍어야 하는 도장이 용지에 프린트돼 내부되었기에 이 역시 불법이고 무효표이다. 또한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별다른 보완 대책 없이 현행법과 다른 QR코드를 사용해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4.15 총선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그러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상임위원 조혜주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근본 부정선거라 하는 이유를 제가 나열합니다. 1번, 이번 선거는 숫자 재검표를 통해서는 밝히기 어렵다. QR코드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31자 외에 21개의 불법적인 숫자의 조합이 숨겨져 있다. QR코드는 사전투표용지뿐 아니라 개표 상황표에도 불법적으로 사용됐다. 이 QR코드가 무엇인가? 또한 외부와의 전자적 소통을 금지하는 투표지 분류기에는 노트북과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 이건 불법이다. 투표지 분류기에는 투표지에 찍힌 후보, 기표, 판독 센서와 QR코드 판독 센서가 각각 부착되어 있다. LG 그램 노트북에는 윈도우 10 OS와 알 수 없는 특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노트북에는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와이파이 기능이 숨어 있다. 화웨이 중계기는 노트북이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를 특정 IP를 통해 불상의 장소로 보냈다. 각각 개표 상황표에 부착된 QR코드로 총 투표지 수와 후보별
득표수를 특정 IP로 전송했다. 투표기 분류기를 공급한 회사는 한들 시스템이며 무선 중계기를 공급한 회사는 LG U+이다. 현재 개표장에서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군포의 물류센터 F1 선관위 임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그런데 군포 물류센터는 화재가 발생됐다. 불이 나서 증거 인멸을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부정선거의 자료가 차고도 넘칩니다. 또한 배달 사고도 났습니다. 분당갑에서 투표한 투표지가 서초군에서 발견되질 않나, 뭉탱이 표가 발견되질 않나, 중국인이 개표 사무원으로 참여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나. 이 모든 의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해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기문란 반역행위를 처벌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제가 구호를 선창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은 같이 합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개표 부정, 개표 부정, 조작선거, 조작선거, 투표 도둑, 투표 도둑,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재선 실시, 재선 실시, 증거 보존, 증거 보존, 서버 보존, 서버 보존, 반역 처벌, 반역 처벌, 구속 수사, 구속 수사. 자, 여러분들의 귀중한 투표권이 도둑당했고, 향후에도 앞으로 선거 행위가 국가법상 선거사무가 작동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선거해봐야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사람한테 당선되면은 여러분들은 투표하시겠습니까? 투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바로잡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국가 파멸의 사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인지하시고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부정선거 4글자를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들을 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홍콩 민주화 운동처럼 우리도 광화문에서 전 국민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쟁취하고 승리하는 그런 동참하기를 여러분들한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청년 나와서 발언하실 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면은 약간 늦을 것 같은데요. 언제 오세요? 바로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참,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QR 코드라고 약자를 통용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어원이 뭔가, 이 영어의 뜻이 뭔가 할 적에 그 R은 레코드 같습니다. 레코드. 그 기록. 그리고 Q는 퀀티티나 퀄리티. 그러니까 개인 사찰.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팜플렛을 현장에서 잃어버려서 정말 죄송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집회를 이어가 주셔서 정말 감사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경찰분께서 이거는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나와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8시까지인데 벌써 끝낼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한경관리 화이팅! 화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 왜 조영미 씨? 나는 1인 미디어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무정선거리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맞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구국의 메아리 여기에도 내가 발언 같은 건 안 하셨습니까? 네? 지금 저 양복 입은 분을 여기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지자라고요. 이재명 지지자 아니라고 저한테 인터뷰 했었고요. 또 번호 알아나왔고요. 대화도 해봤어요. 지지자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쪽 여자분들이 대학생들이 이래서 이재명 지지자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지자니까 여기 오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 특히 저 대학생이 제일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자기가 그 잡화통에서 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했다고 솔직하게 얘기 다 했고요.